주거비용이 허덕이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청년 주택 지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때문입니다. 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주거 현실이 나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품들이 있고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 전문대학 최황수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청년들 뭐 전세도 쉽지 않은 그래서 월세로 사는 청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청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 나왔다고요? 네. 그 명칭이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이고요. 네. 이제 19세에서 34세 이하. 34세 이하. 예. 네. 소득 요건이 이제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고 네. 수도권은 이제 5억 이하인 전세 그다음에 지방은 3억 이하의 이제 전세에 대해서 7천만 원 한도까지 네. 예, 그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도 청년층을 위한 대출 상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청년층이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 주변에도 그거 쓰고 있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오히려 홍보가 좀 안 된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 이름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라든가 뭐 중기 청년 전세 대출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네. 뭐 실제로 있는 그 존재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네. 그리고 네.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요건 자체도 뭐 그 연령 기준이라든가 소득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좁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세 대출하고 오늘부터 이제 출시되는 이 청년 맞춤 전월세 대출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출 금리인데 네.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3% 후반대라든가 4% 초반대가 되는데 예. 지금 이 대출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 출시된 그 그러니까 2.8% 정도니까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약 1.0% 포인트 정도가 낮은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뭐 다른 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촉을 안 받는 조건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한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용 연령 기한이 34세까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34세 이 상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34세가 넘어가는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회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34세 때 이 대출을 이용을 했다. 그럼 이제 전세 기간 보통 이제 2년 만기 정도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2년 뒤에는 이제 36세가 되죠. 네네. 근데 36세 때 1회 한해에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니까 이론적으로는 38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36세 한번 연장이 더 가능하니까 38세까지 가능하다. 마지막 보통은 이제 2년 계약이니까요. 네네 예. 그렇게 그 뭐 아마 거기서는 뭐 Q&A 자료라든가 이런 데는 없었지만 네.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부가 이 상품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네. 배우자가 34세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품 이용 가능한 아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초과가 되는 거고 나는 초과가 되고 배우자는 초과가 안 된다. 그 이런. 초과가 안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사람 신청자가 예, 둘 다 뭐 그 이하이거나 이럴 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이제 초과가 그 안 되는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을 하면 한 사람은 또 초과가 된다 하더라도 네. 예, 대출 취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받을 때 뭐 질권 설정 같이 뭐 이렇게 임대인 동의가 꼭 있어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안이 없어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질권 설정이라든가 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 그 오늘부터 출시되는 이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도록 좀 간편하게 좀 나와 있는 편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DSR하고 좀 연동돼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소득이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좀 낮은 청년 같은 경우는 이 DSR에도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DSR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예. 했고요. 아. 소득 자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대출 신청을 하고 나서 다른 대출을 또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DSR을 그때는 이 대출이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예, 이 대출이 이미 받은 걸로 산정을 해서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얼마만큼 추가 대출이 다른 타 대출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는 요거는 이제 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품을 받을 때는 DSR을
뭐 네.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 이걸 받고 나서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네. 함께 포함을 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그게 더 합리적이고 당연히 이제 그 입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게 더 네네. 당연한 그럴 얘기 수 아닐까 있겠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뭐 시중은행 상품보다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아까 교수님께서도 주변에 없다고 뭐 말씀하실 네. 정도로 많이 쓰지 못한다. 그래서 뭐 청년이란 타이틀만 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공지, 계도 이런 것들도 좀 안 돼 있고요. 또 이것을 취급하는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아니 뭐 요즘에 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앱상으로 뭐 홍보를 한다든가 공지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적고요. 네. 또 요거에 대해서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추가로 그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보다도 혜택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네. 또 하나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예. 왜 34세로 이렇게 아. 딱 잘랐을까? 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나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청년이라고. 요즘에는 청년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동네 어디 그 시골에 가면 이장님들도 청년 회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다 60세가 넘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게 30대까지 청년이냐 40대까지 청년이냐 이런데 네. 이런 것들도 합리적인 어떤 제시 방안. 모호하죠, 사실. 예. 34세 이하면 오히려 전세를 얻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소득을 계속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이걸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현금이 있어야지 그렇죠. 어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령대도 좀 혜택을 많이 가도록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앞서서도 기존의 그 청년들을 위한 그 전월세 대출 상품이 있었는데도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뭔가 좀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은행 가면은 모든 직원들이 이 상품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은행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에 은행의 수익성이 되는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고 예.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주로 뭐 예적금 상품이라든가 뭐 펀드라든가 뭐 방카라든가 이런 쪽은 네. 당연히 은행의 수익에 굉장히 도움이 기여를 되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그 뭐 스마트폰에 있는 그 은행 앱상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곳에 팝업 공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뭐 해준다든가 네. 예.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도 이 사람이 가입할 때의 분명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홍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적극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출시는 하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 쪽에 계도를 하거나 뭐 뭔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아, 예. 그동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뭐 서울 전세 시장만 해도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상품 출시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다는 아닌데 약간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택의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 전세 가격,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전세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요 부분이 어느 정도 임대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내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또 그 명분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출 받아서 뭐 올린 전세에 대해서 그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또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재계약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요것 때문에 약간의 전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택의 수요 공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수요 공급하고 무관하게 하방 경직성이 좀 충분히 생길 만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이왕 나오신 김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좀 진정되는 국면이고 지역별로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이후에 지역별로 온도차도 뚜렷하거든요. 부동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예. 상황이고요. 네. 그 이런 상태에서 특히 거래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재화의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비례 변수기 때문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향후에 이런 패턴들은 뭐 몇 년 이상은 충분히 아마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이다. 물론 이제 오늘 그 출시되는 상품들은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부분보다는 임대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임차 수요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조치긴 한데 만약에 구매를 나서고 하는 그런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아직까지는 지금 집을 살 때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좀 더 추이를 여겨보고 이제 지켜보고 그다음에 상기 신도시가 현재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철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철회를 하진 않되 어떤 자족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요인 같은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상기 신도시가 계속 이제 쭉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현재 무주택자라든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기 신도시가 당연히 입지가 좋은 편이라서 그런 쪽의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현재로서는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국대 부동산 전문대학 최영수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